마음이 저려오는 것 그건 아마 사랑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봄은 또 오고 꽃은 피고 또 지고 피고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것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오늘 마중물님, 우리의 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이 신청해주신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로 잔잔하게 출발했습니다. 괜히 좋네요. 네. 봄날이 가는 건가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봄, 가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봄날은 없죠. 왜냐하면 없나요? 바로 겨울 다음에 여름이잖아요. 너무 짧죠. 예. 요즘은 즐겨야 돼요. 아침 지금은. 저녁은 좀 쌀쌀하고 낮엔 좀 더운 듯 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 그냥 다 더워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봄날은 간다 하니까
캔이 생각난다는 제 옆에 계신 분이. 아 근데 그 댓글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강민승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선배가 그 말씀하신 거구나. 저도 오늘 그 신청곡을 보고서 먼저 떠오른 건 사실 캔의 봄날은 간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캔 노래는 제목이 그거 아니지 않아요? 내 생의 봄날은 간다. 그거는 가사고. 네, 그게 아닌가요? 그 제목 뭐더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아세요? 모르시죠? 구독자분들 도와주세요. 분명히 네. 이게 그런가요? 그 노래가 아닌가요? 비겁하다. 맞아요. 욕하지 이거 한 곡 다 마. 부르시겠는데요? 아니 그 안에 제목이 있지 않을까요? 쭌쭌님께서 맞아요 봄날은 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요? 네. 그럼 비겁하다가 아닌가 보다. 그 노래를 다 비겁하다로 제목을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비겁하진 않으니까요. 예, 봄날은 간다 맞군요. 근데 내 생의 봄날은 스카이워드님 내 생의 정답. 상품 없나요? 근데 지금 봄날은 간다라고 올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내 생의 봄날은이 맞나 보네요. 네. 이거 진짜 지금 정말 반으로 나뉘었어요. 이거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낮에 눈에 띈 뉴스를 네. 살펴볼까요? 근데 이 뉴스 보기 전에 네. 엄전 아나운서는 걸음걸이가 어떻게 좀 빠르신 편인지. 그래도 나름 운동광이라 달리긴 빠르거든요. 네. 걸음은 어떠세요? 느려요. 걸음은 느리세요?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말도 느리고 걸음도 느리고 많이 혼났어요. 빨리 오라고. 이게 보면은 요즘 이제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고 그러시는 분들 이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엄청 빨리 걸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천천히 걷는 분들이시거든요. 엄청 빨리 걸으시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잘못 보시면 걸음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보다 16년이나 무려 16년이나 젊은 걸로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6살과 30살 그 차이로 보니까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저도 사실 걸음이 조금 느린 편이라서 더 관심 있게 보게 된 거예요. 선배 발걸음 생각하니까 느리네요. 저랑 비슷하시네. 저는 사실은 기자들이 다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런데 그쵸. 저는 기자에서는 아마 가장 성격이 느긋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근데 제가 이게 기자가 되어서 굉장히 빨라진 게 이 정도거든요. 걸음도 느려요. 그럼 걸음도 더 느리셨어요? 저는 예전에 잘 뛰지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걸음의 속도와 노화의 상관관계를 밝혔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걸음이 빠르면 좀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도 많고 좀 그래서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오히려 걸음이 빠른 게 훨씬 건강하다라는 결과죠. 그러니까 빨리 걸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걸음이 빠른 사람이 훨씬 젊더라라는 연구 결과거든요. 옛날 양반들이 그래서 빨리 늙으셨나? 네. 이게 영국 레스터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인데요. 모집단이 상당히 커요. 모집단이 무려 40만 5,981명. 모집단이 크다는 건 그만큼 연구 신뢰도가 높다는 높죠. 뜻이잖아요. 네. 평균 연령 56.5세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유전자 데이터도 보고 그리고 정확도를 위해서 손목에 속도계를 찾도록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느끼는 체크리스트, 보행 습관을 그렇게 토대로 분석을 했더니 말 그대로 빠르게 걷는 사람이 느리게 걷는 사람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16년 더 젊다. 근데 그러면은 빠르게 걷는 게 얼마나 빠르게 걷는 거냐 궁금하잖아요. 연구 결과에 보니까 시속 6.4km 이상이면 빠르다. 감이 안 오죠? 네. 계산을 해봤더니 1분에 106m 정도 걷는 것 이상의 속도. 1분에 106m 정도. 그러니까 6.4라고 하시니까 우리 러닝머신에 6, 7, 그렇죠, 8 그렇죠. 올리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상당히 빨리 걷는 그러면, 건데. 느린 걸음 속도는 시속 4.8km. 그래서 이거는 환산을 해보니까 1분에 한 80m 정도 가는 속도예요. 그런데 이걸 듣고 나니까 그럼 평균은 얼마 정도 걷지라고 궁금해서 제가 그 논문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평균 성인의 걸음 속도가 시속 4.8km. 그러니까 아까 느린 속도의 마지노선으로 했던 그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건강을 위해서는 좀 빨리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연구팀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많이 걸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같은 시간이면 빠르게 걷는 것도 상당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10분씩만 딱 10분씩만 꾸준하게 빠르게 아주 빠르게 10분씩만 걸어도 기대 수명을 무려 3년이나 연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장 20년까지 벌어진 연구 결과도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아니,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둘 건강이 걱정되네. 저희는 한 3km, 시속 3km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느리게 걷는데. 저는 이렇게 참 좀 주변을 걱정되네요. 둘러보는 네.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좀 빨리 걸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까 댓글 누가 남겨주셨는데 배종호 교수님은 빠르게 걸으시냐고 좀 이따 좀 빨리 걸으실 것 정치 같아요. 수다 때 항상 한번 보면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네.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매우 빠릅니다. 그럼 직접 모시고 얘기 한번 오디오 들어볼까요? 들어오실 때 너무 네. 웃겨. 네. 타이틀 후에 직접 배종호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걸음이 빠르신가요? 네, 앞으로 더 빨리 걷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빨리 걸으시나요? 16년 젊어진다. 성격도 빠르고요. 또 의도적으로 빨리 걸어야 몸에 좋습니다. 실제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열이면 8분이 다 빨리 걸으세요. 느릿느릿하게 걷는 분들은 거의 공원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만보를 걷는데 효과가 빠르게 만보가 더 좋습니다. 그렇겠죠. 참 저도 좀 생활 습관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빨리 가죠 뭐. 네, 그럼 빠르게 오늘 본론으로 또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사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사실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면을 하고 이제 퇴임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사면을 하는 쪽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해서 사면 찬성 여론도 많다. 여지를 그리고 이제 뒀죠. 아무래도 그냥 훌훌 다 털어버리면은 짐이 좀 벗어지잖아요. 그래서 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안 했어요. 그럼 왜 안 했을까? 역시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이제 사면 카드를 접은 것 같아요. 일단 사면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는 맞는데요. 네네. 결국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도 국민이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정서, 국민 여론을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접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보니까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반대가 훨씬 높아요. 반대 51, 찬성 40. 51.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 네. 이분은 이제 반대가 더 높아요. 56. 56. 찬성은 28.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 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죠. 네. 여기도 이제 반대가 57. 그리고 찬성이 30.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면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법률가는 명분을 중요시하고 논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끼워넣기 비판 여론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면은 민주 진영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럼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하고 뭐 김경수 전 지사만 하면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하냐. 그럼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플러스 김경수 전 지사 플러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끼워넣기 사면 아니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오늘 국무회의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고 봐야 돼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세요. 뭐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또 한다면은 그냥 엎친데 덮친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이제 안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좀 너무 빠듯해요. 왜냐하면 이 사면이라는 게 그냥 대통령이 뚝딱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산하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넘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임기가 일주일도 지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뭐 거의 좀 끝났다고 어렵고, 봐야죠. 그렇죠. 일부에서는 야 혹시 임시 국무회의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라는 건데 그건 일단 소설에 가깝다. 사실상 이 문제는 끝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정리를 해주셨으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 사면권이 그 사면 여부가 넘어간 건데 방금 정경심 교수
또 김경수 전 지사 또 말씀해 주셨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얘기도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찬성률이 높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4명의 사면 여부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말, 행보를 보면은 사면을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 대선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라면서 사실상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본인은 직접 안 했지만은 측근들은 이른바 윤핵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했던 멘트를 보면은 집권 초기에 사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집권 초기 사면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언제가 될까? 일단 8.15 특사가 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월 10일 날 출범하면 8.15 특사 때 올 여름에 사면을 좀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잖아요. 본인이 수사해가지고 두 사람 다 그렇죠. 사법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장 좋은 카드는 내 손에 흙 안 묻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해 주세요 했는데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본인의 이제 숙제로 넘어왔어요. 근데 네네네. 문제는 다시 돌아와서 역시 국민 여론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뭐가 다르냐? 국민들 상당히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일단 죄질이 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횡령, 뇌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 돼요. 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까 51%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50을 넘는 것도 있고 50을 못 넘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단행할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을 하면 안 되고 또 역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물론 본인이 그냥 반전 카드로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문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한참 어제부터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네. 하루 만에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총리 후보자. 네. 근데 사실 김인철 후보자는 본인 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좀 근데, 뜻밖이죠. 예, 갑자기 자진 사퇴를 했어요. 저도 일본 사퇴자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일 줄 알았는데 가장 압박을 많이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청문회도 안 하고 자진 사퇴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역시 청문회가 더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의혹 하면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 문제예요. 본인 받았죠, 배우자 받았죠, 또 2명의 자녀 받았죠. 그러니까 일가족이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풀브라이트 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 40억 정도를 내놓더라고요. 해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한 20억 정도 좀 못 내놓고. 근데 이제 본인이 교육부 장관 하면은 바로 좀 이게 이해 상충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담이 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 정서하고 안 맞는 상황에서 뭐가 결정적으로 터져버렸냐? 이른바 방석집 심사. 이게 무슨 얘기냐입니까? 뭐죠? 어제 MBC 단독 보도였잖아요. MBC. 네. 역시 MBC군요. 방석집 심사. 발음도 잘. 몰라요. 방석집이라고 설명해주세요. 옛날에 있었어요. 요 정도 아니고 뭐 룸살롱도 사실 아니고. 그렇게 긍정적인 곳으로 저희가 쓰진 않았어요. 유흥업소. 근데 이제 과거에 좀 잘못된 일탈된 행위인데요. 이 제자들 논문 심사를 방석집에서 했대요. 그냥 향응 접대하면서 그냥 걔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그렇게 했다고 또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심사 대상자가 확인을 해줬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진짜 패가망신하겠다. 라는 이제 부담감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이 접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경우는 이제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실정법의 위반이 딱 될 때, 그 두 번째로는 실정법의 위반은 딱 안 돼도 새로운 정부 출범에 굉장히 부담이 될 때. 근데 이제 지금 이 김인철 장관 후보자 이제 전이 됐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다가 또 다른 게 보니까 이제 청문회 하면 증인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뭐 더 까발려지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겠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 본인이 급작스럽게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도 보니까
마지막 가는 길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지 말아달라고 네. 하면서 근데 이제 이걸 지키달라 보면은요, 했죠. 지금 뭐 품위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네. 처음에 지명 받을 때만 해도 야 이게 내가 웬복이냐 했는데 지금 화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화가 된 것도 있고 화라고 생각했는데 복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면 좋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아유 좋은 말씀 주셨네요. 네. 이제 내가 첫 낙마자가 나왔는데 네. 그럼 여야 모두 이제 전략 수정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교수님 보실 때 추가 낙마자가 또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제가 뭐 몇 명까지 예상을 해보려면 너무 좀 지나칠 것 같고요. 일단 네.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타겟 3명 한호철입니다. 한동훈 그리고 정영호 그다음 정영호 그리고 철 김인철 김인철 이분은 이미 낙마했고 이제 2명이 남았어요. 이제 2명 중에 모두들 내지는 대부분 생각하는 낙마 1호가 정호영 이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볼 때는 사퇴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사퇴해라 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특히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달라야 되는데 도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빨리 자진 사퇴하세요. 누가 지금 도대체 이해하겠습니까? 딸도 경북대 의대 편입하고 아들도 편입하고 그리고 또 아들은 병역 면제도 있고 그런데도 지금 본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플러스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플러스 윤리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오만방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문회는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청문회를 마치면은 지금 이제 내부에서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낙마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몇 명을 더 낙마 예상하십니까? 이건 제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한덕수 국무총리 아까 말씀하신 그 3명을 3명에다가 기본 전략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를 연계한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 알파의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말씀 잠깐 주셨지만 네. 정말 청문회 정말 첨예하게 거의 뭐 격전을 벌이더라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사실 좀 빨간불이 켜졌어요. 왜냐하면은 지명할 때만 해도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청문 정국이 진행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아요. 역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은 재산 증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거부감 갖는 것 같아요. 공직 그만두고 40억 재산 늘었거든요. 그리고 한 80억 재산 신고했는데 현금이 51억이에요. 야, 어떻게 현금 51억?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하고 너무 거리가 먼 분 같아요. 여기에다가 전관예우 이해충돌 문제가 좀 딱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 김현장을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청와대에 있다 김현장 가고 또 김현장에 있다가 다시 이제 국무총리 되고 국무총리 있다가 또 김현장 가고 지금 또 국무총리 된다? 이거는요 정관예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 정관예우 이해충돌 전혀 없습니다. 내 후배들에게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김의겸 인사청문 특위위원한테는요 전화를 18번 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의겸 이 의원이 얘기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18번이나 시도했는데 후배들 친한 후배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을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질타를 했는데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딱 떨어진 실정법 위반은 없지만은 이른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지만은 국민의 눈높이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 양상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청문회만 해도 7대 기준에 어긋나면은 낙마가 됐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 눈높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걸림돌은 연계 전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장관 후보자들은요.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없습니다. 없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로 임명해버리면 됩니다. 다만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르죠.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소불위의 대통령이라 해도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두 번째로 국무총리가 없으면은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못해요. 왜냐? 그렇네요. 헌법에는 그렇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하고 그래야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장관을 임명을 못해서 지금 내각을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방선거 이야기 얼른 넘어가 볼 텐데요.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원장, 분당에 출마한다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첫째, 안철수 위원장의 대권 프로젝트에 맞기 때문입니다. 왜냐? 대권에 나가려면 그 전에 당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당권을 잡으려면 그 전에 원내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당 가업 딱 나가는 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또 어떻게 보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여기에 안내 본사가 있어요. 이 지역구에. 그러니까 본인이 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수위 활동이 또 끝나요. 6일 날. 그러니까 또 시기도 좀 맞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도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장지원 지금 비서실장도 좀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는 문제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이 경기도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위원장이 나가면은 경기지사 러닝 굉장히 붐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박빙 예를 들어서 뭐 김동연, 김은혜, 김동연 두 사람이 0.1%포인트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한다면 이제 전략 공천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험지로 가라. 인천 계양으로 가라. 라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뭐 인천 계양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지금 거기는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떨까요? 자, 그래서요 참 상당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전 후보가 인천 계양 나가고 안철수 위원장 인천 계양 나가고 둘이 붙어버린다. 그러면은 완전히 별들의 전쟁이에요. 또는 반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분당에서 둘이 붙을 수도 있고. 또는 분당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나가고 이재명 전 후보가 분당으로 나가면 분당에서 별들의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펼쳐질까? 아니면 서로 야 너무 위험해. 떨어지면 정치 생명 끝이야. 서로 피할 것 같은데. 비껴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전망하기 전에 가장 선행되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전 후보가 과연 지방선거 때 등판하냐 안 하냐예요. 일부에서는 아니다. 지금 자숙 모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부를 때 짠 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 아니다.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빨리 등판해도 도와야 된다. 그리고 당신도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원내 진입하고 그리고 당권도 잡아라.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재명 전 후보의 결단의 몫인데요. 어느 쪽도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등판하면은 좀 자숙하지 왜 그래 이런 여론도 있고 또 당을 돕기 위해서 출마를 안 할 경우에 그러면 왜 당도 돕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난 여론도 있고 또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안 할 경우는 지금 칼날이 계속 좀 날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뭔가 좀 방어막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선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정말 사실 정치 얘기는 선거 얘기가 제일 재밌는데요. 재밌죠? 궁금하긴 해요. 이재명 고문이랑 안철수 위원장이 나갈지 말지 어디로 나갈지 우리 두 사람을 직접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교수님이 좀 섭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세한대 배종원 교수님과 아주 흥미진진한 정치 지금 얘기 흥미진진한 게 또 있는데 시간이 문제네요. 다음 주에 주세요.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퀴즈 산책 이어가죠. 오늘 뭐 인사청문회 소식이 뭐 예상하시겠지만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렇죠.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각종 의혹들도 정리를 하고 또 분위기도 전하고요. 또 어제 사실 큐시트 산책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단독이 많으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정치수다에서도 얘기했지만 MBC 단독이 쏟아졌고 결국 이제 사퇴로까지 이어졌죠. 네. 오늘도 단독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정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봐도 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소식은요? 네. 이제 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입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정말 그렇죠. 뭐 네. 사실은 너무 상처가 많이 남았죠. 이게 뭐 합의가 됐다가 깨졌다가 사실 뭐 꼼수 탈당부터 뭐 네. 온갖 일들이 다 있었는데 어쨌건 이제 입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완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오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까지 깔끔하게 다 짚어서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비롯한 네. 여러 가지. 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우리가 딩딩대학 시간이든 머니톡 시간이든 경제 뭐 물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네. 일본은 지금 상황이 좀 예외다라는 얘기를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어제도 했었어요. 네, 네. 여러 차례 나왔는데 오늘 이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다룹니다. 사실 일본 경제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본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일본이 사실 뭐 고령화라든지 버블 붕괴라든지 이런 게 우리랑 닮아있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부분 없는지 꼼꼼하게 취재해서 기획기사로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계속 쭉 시청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